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작년 10월쯤에, 작년 10월에 블로그에 이제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단 뭐 펌웨어 이제 구현 발전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뭐 펌웨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제 펌웨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제 그 좀 프로그램도 좀 일찍 시작했고 해가지고 약간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 여기도 적었지만 저는 뭐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고, 저는 약간 재미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던 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시작했을 때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막 했는지를 이제 막 거꾸로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이제 이런 뭐라 하죠? 이런 이제 패턴들이 보이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일단 뭐 어떤 걸 하든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든 펌웨어든, 그러니까 저는 뭐 펌웨어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처음 단계 1단계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학습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언어는 이제 GW 베이직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했었고,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동아리에 C 언어를 이제 하셨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C 언어가 물론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C 언어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알려주는 학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책을 사가지고, 무조건 그냥 C 문법 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쭉 읽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읽다가 포기하고, 예, 포기하고, 그래서 그러 계속 몇 번 포기하고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때도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 이거를 제가 어셈블리를 이제 X86 어셈블리죠. X86 어셈블리를 쭉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뭐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이해가 조금 되긴 됐었어요. 어셈블리는 이제 메모리 개념이 들어가니까, 특히 막 X86 어셈은 무슨 세그멘트 개념도 있고 해가지고 더 어렵더라고요. 당시에는. 예. 그리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어 그걸로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펌웨어를 한다고 하면 시작 언어는 C 언어를 이제 해야겠죠. 그쵸?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단계에서는.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저도 몇 번 포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굉장히 지루한데 저는 어 아무튼 이상하게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지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나 이런 걸 같이 해라. 실제 이제 만들어가면서. 예. 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문법 책만 공부하다 보면 사실 지루한 거는 사실이고, 그럼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하나 가지긴 해야 돼요. 예, 게임을 만들든. 예, 저는 당시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동아리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 언어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뭐 GUI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한글 출력도 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뭐 GUI 뭐 풀다운 메뉴도 당시에 도스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도 하려면 뭐 뒤에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뭐 메뉴를 다시 띄우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내가 목표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찾고 시도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책에 이렇게 만들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책에 있는,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어찌됐든 다 보고서 참고해야 되죠. 예. 그때 인터넷은 아니고, 인터넷은 없었지만 이제 하이텔이나 디지털 동호회, 예, 그런 게 있었죠. 거기에서 좀 참조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학습 단계를 지나면, 예, 이제 C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 단계까지 왔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MCU하고 하드웨어 기능 파악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먼저 학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펌웨어는 기본적으로 MCU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CU가 뭔지, MCU에 달려있는 하드웨어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우는 MCU의 기본, 그 MCU 안에 뭐 CPU가 있죠. 그럼 CPU의 기본 기능, 그 뭐 컴퓨터 아키텍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디지털 회로 이런 것도 많이 배우는데, 예, 그게 요즘엔 뭐 CS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게 종합적인 이제 그런 뭐죠? 지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MCU의 기본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붙는 주변 장치들, 그러니까 UART. 그러니까 우리가 MCU를 이용해서 뭐 UART 통신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UART가 뭐냐? 그러니까 UART 자체를 모르면 그걸 뭘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UART 자체에 대한 기능이 어떤 의미고, 이 약자는 뭐고, 이거는 어떤 이제 방식의 통신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뭐 데이터 시트를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UART 자체를 모르는데 뭐 데이터 시트를 백날 봐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UART나 뭐 CAN 통신도 마찬가지로, 예, CAN 통신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지 뭐 구현을 하더라도 어떤 문서를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CU의 기본적인 기능과 여기에 달려있는 주변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책에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있고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뭐 검색만 해도, 예,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저 예전부터 데이터 시트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책보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데이터 시트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먼저 조금 보고, 혹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모르는 것들 찾아서 무슨 기능이다 라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시트 플러스 이제 요즘엔 데이터 시트 칩이 워낙에 복잡해져가지고, 예전엔 데이터 시트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엔 데이터 시트 플러스 뭐 유저 매뉴얼 혹은 뭐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더 설명되는 자료가 있죠. 데이터 시트에는 진짜 기본적인 이제 오버뷰만 있고 유저 매뉴얼에 실제 각 레지스터별로 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데이터 시트는 유저 매뉴얼을 포함하는 거죠. 네. 여기에 있네요. 네. 기능이 많아져서 데이터 시트의 양도 굉장히 많아졌다. 예. 예전에 뭐 ABR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시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카페나 뭐 이런 걸 보면은 ABR로 공부를 해봐라. 예.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ABR을 많이 안 쓰는 이제 경향이 많이 안 쓰는데 그럼 공부는 이걸로 해라. 실제로 쓰는 건 암이나 이런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게 굉장히 그 구조가 단순하고 그 안에 CPU의 구조가 단순하고 ABR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로 작성하기도 용이하고 예, 그리고 자료도 많고 그리고 뭐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지스터가 굉장히 적고 예, 레지스터만으로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만으로도 예, 부담이 없다. 그래서 스터디용으로 ABR 저는 예전에 이제 8051 했었는데 8051도 사실 괜찮긴 한데 8051은 사실 메모리도 너무 작고 예, 8051은 뭐 레지스터 메모리도 뭐 256바이트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ABR를 뭐 공부용으로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워낙에 암용 자료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STM32 암 CPU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STM32 암으로 한다고 하면 예, STM 이게 잘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STM32 데이터 시트가 있고 STM32 유저 매뉴얼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STM32에 들어가는 그 코어텍스 뭐 M4든 M7이든 그러면 이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코어텍스 코어 그 매뉴얼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 코어텍스 그 매뉴얼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그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MCU의 구조와 그에 수반되는 하드웨어 기능들, 페리페럴들을 알고 뭐 가장 뭐 많이 쓰이는 혹은 학습에 유용한 어떤 MCU의 문서들을 데이터 시트나 이런 레퍼런스 매뉴얼들을 본다.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레지스터 ABR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만으로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죠. 펌웨어를 혹은 이제 제조사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ST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라이브러리가 있죠. 예. 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할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에서 학습한 가장 기본적인 페리페럴들, UART, 뭐 GPIO, CAN은 좀 복잡하고, 예. 뭐 그다음에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타이머, 뭐 인터럽트, 네, 이런 기능들을 레지스터나 제조사 라이브러리로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런 제조사 라이브러리가 이제 없었죠. 예, 없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시트에 레지스터 맵을 딱 보고서 여기에 레지스터를 정의하는 헤더를 먼저 만들었죠. 요즘엔 뭐 다 제공해 주니까 뭐 이럴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하나하나 기능들을 만들어 갑니다. 네,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예시로 들은 이제 코드고요. 이게 이제 STM32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 코드를 이용해서 GPIO 클럭을 활성화해주고 이거를 아웃풋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아웃풋 모드 바꾸는 핀 번호가 0번 핀이고, 포트 B에 이제 0번 핀을 아웃풋으로 하고, 이거를 톡을 한다. 근데 이 핀에는 아마 LED가 달려있으면 LED를 딜레이 500ms 간격으로 온오프를 이제 해주는 거죠. 예. 사실 요것만 봐도, 만약에 잘 몰랐을,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스터디를 안 했을 경우에는, RCC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PP. 이게 이제 푸시풀이라는 건데, 이 푸시풀이 뭔지. 그 다음에 노풀. 그러면 이게 풀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푸시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푸시풀이라는 기능도 뭔지 찾아서 알아야겠죠. 만약에 그걸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예, 용어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하드웨어 기능 파악, 예,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코드를 짤 때도 제조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나 레지스터의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예, 테스트를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었고, 예. 이런 식으로 뭐 UART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기능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걸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이걸 하나의 어떤 이제 기능 라이브러리가 제가 표현했는데, 조금씩 그 기능별로 모으게 됩니다. 예, 코드들을 모으게 돼요. 예. 그리고 학습 단계에서는 뭐 그냥 LED 켜보고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구현하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쵸? 많아지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막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기존에 만들었던 건데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옵니다. 예. 그쵸? 재사용하고 싶다. 다시 만들기 귀찮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펑션이나 이런 기능으로 분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쉬운 그 단위가 하드웨어 단위거든요. 하드웨어 단위로 모듈을 합니다. 하드웨어 단위는 뭐 UART, 뭐 SPI, LED, 뭐 GPI, 뭐 이런 식으로, 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 여기서 뭐 모듈 할 때 뭐 추상화 혹은 뭐 일반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무튼 뭐 함수 단위로 만들든지 아니면 파일 단위로 만들든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그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듈화를 할 때, 이제 변하지 않는 것하고 변하는 것,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안에 이렇게 감싸고 변화가 있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만듭니다. 예. 변화가 필요 없는 거는 여기 그냥 안에 넣으면 되죠. 예.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둬서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뭔가 파라미터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모듈화하거나 재사용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이게 많이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 그렇죠? 예. 그럼 변하지 않는 것끼리 모으게 됩니다. 예. 그것들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 어떤 여기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모듈들을 만들 때, 그러면 이제 API들을 만들잖아요. API를 만들 때 리턴 값은 뭘로 할지, 이 파라미터는 뭘로 할지 되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이제 처음에는 뭐 ADC 하나만 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없고 그냥 ADC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아니고 뭐 2개 이상 이제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입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또 작업하다 보니까 ADC get 데이터 할 때 채널 말고 어떤
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개의 정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파라미터로 구조체를 옮긴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점점 이런 변화의 양이 현재 많아져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저도 여기도 이제 적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과도하게 미리 예측해서 막 이것저것 다 넣을 거 생각해서 구조체로 포인터로 넘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해봐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바뀔 게 없다. 예. 뭐 채널 하나밖에 안 써. 그러면 사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구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적정한 수준의 모듈화를 해야 되고 적정한 수준의 추상화를 해야 된다. 네. 뭐든지 뭐 적정한 게 좋겠죠. 예. 이런 것들은 경험이 이제 쌓이게 되면 내가 1, 2, 3 중에 이거는 시작은 2번부터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코드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 아까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예전의 코드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라이브러리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UART 라이브러리, UART, util, 뭐 메뉴 이렇게 C하고 헤더를 쌍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이제 모듈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족족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넣는 거죠. 예. 넣다가 뭐 UART를 쓰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가 안 맞다. 좀 더 변환경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갔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최대한 뭐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복사에다가 그대로 이제 썼죠. 다른 프로젝트에도. 그래서 초기에는 처음 초기에는 이런 모듈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냥 메인 펌웨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뭐 층이라면 층이지만 예. 요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옛날 코드들을 제가 보니까 옛날 코드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여기가 라이브러리죠. 저 위에 코드를 보면 라이브러리이고 얘네들을 사용하는 그냥 펌웨어 코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 모듈들이 좀 단순하게 얘는 뭐 얘만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지금 이건 하나의 얘인데 서로 막 얽히게 돼요. 막 이렇게 막 얽히게 돼요. 예. 얽히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도 그냥 이렇게 모듈한 코드들만 모아놓고 얘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예. 복잡해져 보니까 이게 모듈화만으로는 한계가 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모듈화할 수 있는 것들을 그쵸? 쉽게 모듈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되게 스파게티가 되는 거죠. 모듈로 돼 있긴 한데 모듈끼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듈끼리. 예. 그래서 이 모듈을 그럼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듈들을. 예.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 택배의 박스들을 아무 의미 없이 막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배송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죠. 그쵸? 예. 한 박스에 있긴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실을 때도 이송 거리나 뭐 어떤 이 주소들이 뭉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듈들이 이렇게 막 하나의 이 박스 안에는 있는데 얘네들이 차곡차곡 어떤 순서대로 쌓여 있지가 않았어요. 기존에는. 그러면은 여기선 제가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구조로 쌓을지, 쌓는 게 효율적일지. 예.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배송을 최단 거리, 그러니까 기름값을 아끼는 걸 목표로 해서 최소 이동 거리로 가겠다. 그쵸? 그러면은 이걸 쌓을 때 각각의 어떤 주소가 이어진 걸로 쌓아야겠죠. 예. 그러면 기준이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단 시간으로 가야겠다. 그쵸? 그러면은 뭐 가까운 거리별로 이렇게 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여러 개의 모듈들을 어떤 방식으로 쌓을지, 조립할지, 예. 그거를 뭐 아키텍처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겠지만 뭐 일단 시작은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레이어는 단순합니다. 그냥 층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층을.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레이어긴 했죠. 두 개. 네, 이게 두 개 레이어였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레이어에 가장 가까운 거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예, 점점 일반화되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레이어 쌓는 것도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이제 하드웨어에 점점 가까워지고 위로 갈수록 점점 이제 추상화되는 거죠. 예. 일반화되고 추상화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돼서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드를 어느 레이어에 배치할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밑으로 내릴 때는 하드웨어, 위로 올라갈 때는 뭐 일반화, 그리고 뭐 좌우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통적인 거, 여기는 레이어를 뭐 정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모듈들을 쌓을지, 예, 구조를 만들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단계에서 저는 뭐 이것도 사실 엄청 간단한 거예요. 예, 엄청 간단해서 사실 이것도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어찌 됐든 예.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아키텍처로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모듈들을 이제 쌓게 되죠. 쌓게 되는데 그 단순히 이거를 이제 쌓는 것뿐만 아니고 이 모듈 간의 어떤 그 관계도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각 레이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이어는 만들어 놨는데 뭐 밑에서 위에를 거꾸로 호출한다거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호출 관계를 이제 만들지 않도록 정의를 하는 거죠. 예,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될 하나의 규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이런 쌓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이제 이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뭐 극단적으로 이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빌드가 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 프레임워크, 이 구조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이제 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는 얘는 하드웨어고 얘는 API고 얘는 코먼으로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떤 하드웨어 모듈은 이 하드웨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는, 근데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게 뭐 열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룰을 만드는 거죠. 예. 뭐 거창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거창한 건 아니고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해진 룰을 따라서 해야 된다. 예, 여기도 적었지만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룰을 따르지 않으면. 예.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일단 호출 어떤 뭐죠? 구조는 이런 식으로 했고, 예. 위에서 위로는 호출 못하게 뭐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콜백을 쓴다거나. 예.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레이어에서 초기화되는 것들은 이런 순서로 이제 한다. 무조건 메인이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 해당하는 것들을 초기화하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밑에 있는 모듈들을 얘가 초기화를 담당한다. 예. 그러니까 그거죠. 하드웨어 이닛 안에 무조건 하드웨어 모듈이 초기화되는 코드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AP에서 얘를 호출한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의 인클루드 구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버린 거죠. 네. 반드시 내가 모듈을 추가할 때는 새로운 모듈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하드웨어 디파인 인클루드를 하고, 그리고 추가된 거를 하드웨어.h에서 인클루드 한다. 예, 인클루드 한다. 이거는 뭐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만 좋다, 이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나의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추가해야지.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h 만들고 거기에는 하드웨어 디파인을 인클루드 하고, 추가했으니까 하드웨어.h에서 이 헤더를 인클루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현재 제가 만든 코드에는 하드웨어 디파인이라는 게 있죠. 예, 하드웨어 디파인에 이렇게 뭐죠? 실제 모듈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디파인을 걸어놓고, 이거를 하드웨어 디파인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UART를 쓰는데 여기에 아까처럼 하드웨어 맥스 채널을 여기 선언하게 돼 있죠. 그거를 하드웨어 디파인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UART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클루드 했는데 하드웨어 디파인에 내가 이거를 정의를 만약에 안 했다. 하드웨어 디파인에 이게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빌드 에러가 뜨죠. 예, 빌드 에러가 뜹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얘가 여기에 선언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룰을 만드는 겁니다. 룰을.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 이 방식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하나의 각자 나름의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조를 하는 일관적인 일관적인 방식을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관성 있는 펌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펌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어떤 프로젝트 코드를 열어도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든 펌웨어 구조라는 거를 금방 바로 알 수 있는, 예, 그쵸? 뭐 지금 제가 만드는 펌웨어 코드는 뭐 그 MCU가 달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열어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그 스타터 코드는 어디에 있고, 뭐 BSP 밑에 있고,
뭐 UART는 하드웨어 밑에, 드라이버 밑에 뭐 어디에 있고, 그쵸? 그리고 공용 코드들은 뭐 커먼에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보지 않고서도 그냥 말로도 얘기할 수 있는, 예. 이런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초기에는 언어를 이제 공부하고, 언어 공부할 때는 지루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진 않다. 예, 그래서 재밌는 걸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펌웨어이기 때문에 MCU에 이제 펌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MCU의 어떤 이제 기능과 주변 장치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뭐 레지스터나 제조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코드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만의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게 되고, 그 라이브러리들은 모듈화가 되고, 그 모듈화를 만들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모으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반화, 추상화 할 때 너무 미래를 보고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화를 했지만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면서 그 하나의 모듈들을 어떤 식으로 쌓아날지 아키텍처를 생각하게 되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레이어드로 시작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뭔가 일관적인 룰을 정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생각하는 단계에 이제 간다. 예. 그렇죠. 프레임워크는 약간 강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떤 프로젝트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게, 자, 이거 전체적인 큰 틀은 만들었지만 요 안에 상위 펌웨어 어플리케이션, 네, 이 어플리케이션은 프로젝트나 어떤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듈화도 하고 아키텍처도 적용하고 프레임워크도 했는데 실제 만들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예, 왜냐면 생각보다 현실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뭐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다 일반화하고 모듈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많다. 뭐 실제 구현하다 보면 관리할 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이후부터는 경험을 이제 최대한 많이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 상위에도 어떤 이제 일관적인 뭐 소프트웨어도 뭐 디자인 패턴이든 아니면 무슨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보이기 시작한다기보다는 막 경험적으로 막 하다 보면 뭐 디자인 패턴에 있는 게 내가 쓰던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알게 돼요. 예. 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 그리고 막 그런 아키텍처 책이나 무슨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이거 적용하면 다 될 것 같아. 뭐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능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예. 레이어드 아키텍처 이거 심플하고 다 될 것 같은데 실제 하다 보면 다 섞이게 됩니다. 그럼 최대한 덜 섞이게 되고, 그러면 뭐 이 부분에서는 레이어드 쓰고 어디에서는 뭘 쓰고 뭐 어디에서는 이벤트 아키텍처 쓰고 뭘 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펌웨어를 하더라도 점점 이제 상위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나 개념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개념들을 펌웨어를 짤 때도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RTOS
예, RT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상위의 그런 멀티스레드, 예, 조금 더 RTOS를 쓰면은 사실 모듈로 하기도 훨씬 용이해요. 예,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상위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념들을 많이 차용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쵸. 네. 그 이후는 저도 아직 저 위에 단계까지는 잘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저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현실의 복잡한 그것들을, 펌웨어에 녹일 수 있나를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꽤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꼭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예, 꼭 이렇게 가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복기를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펌웨어를 이제 작성하고 현재 제가 이런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펌웨어를 시작하시거나 좀 제가 설명드린 이 단계 중에 본인이 어느 단계에 현재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식의 고민을 이제 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예. 내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